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고속도로 포항 요금소에서 죽도시장으로 가려면 시가지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올 연말이면 옛 포항역을 횡단하는 도로가 개통돼 시가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포항 죽도시장으로 올 경우 지나게 되는 주요 도심지 도로입니다. 평소에는 소통이 원활하지만 주말이나 연휴에는 심한 체증을 빚습니다. 예, 토요일 이럴 때 많이 밀립니다. 특히 토요일 날 같은 경우 대구에서 오는 차들이 많아서 밀려가 좀 많이 불편하죠. 여기서 시간 많이 보냅니다. 내년이면 이런 불편이 크게 덜어집니다. 포항시는 기공식을 갖고 30억 원을 들여 옛 포항역을 가로지르는 길이 150m의 4차선 도로를 연말까지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죽도시장 등 도심지로 가는 길이 크게 두 갈래로 분산되면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에 있어서 이게 아주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하 도로가 아닌 평면 개설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평면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옛 포항역터 6만 6천여 제곱미터가 남북으로 갈려 현재 구상 중인 역사터 통합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회 배수로가 국도 7호선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옮기려 그러면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주요 도로인 세천년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남북 간 출퇴근 교통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후속 대책이 고려되어야만 기대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덕에서 원전사업 설명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밝혔는데 원전 반대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과 산업부는 지역기자 20여 명을 상대로 천지원전 건설 추진 현황 및 영덕 지역 제한 사항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복지 향상 등 지역 공헌 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과 강구 외항 건설, 동서 사축 고속도로 해안 연결 등 SOC 사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덕군이 요구한 특별법은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별법은 사실은 그런 정부 이행 담보력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불확실하고 그래서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 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훈령이라도 만들 수 있겠다. 주민투표 역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원자력 병원 유치도 적자가 우려돼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원자력 통제기술원의 영덕 이전도 전국에 4군데 원전이 있어 검토 결과 적절치 않다고 표명했습니다. 당시 총리실에 조정을 할 때 이 킨스와 카이낙의 그 분소 개념을 우리가 그 영덕에다 나중에 설치를 하자. 이처럼 영덕의 최대 현안을 영덕군을 배제한 채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수선하게 발표한 것을 놓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 원전의 가장 신뢰성과 안전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추진키로 한 대책위는 한수원이 조석 사장 방문에 맞춰 영덕에 쌀 6천 포대 2억 7천만 원어치와 장애인 단체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선심성 물량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포괄적 뇌물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행위들을 모아서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이에 앞서 경주에서도 방패장 유치 때 약속한 자사고 설립이 최종 무산됐다는 현안을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일부 기자들에게만 공개해 연락받지 못한 기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9명은 오늘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부가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 수 기준은 낮추고 학생 수 기준을 높이려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개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도농 간의 교육 격차는 물론이고 지방 교육은 황폐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특히 경북의 경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37%의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상이고 내년 교부금도 540억 원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유망 강소기업으로 17개 업체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건강 진단을 시작으로 3년 동안 기술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지난 6월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17곳. 그동안 포항시는 기업 건강 진단을 했고 성장 전략과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 개발과 마케팅, 품질 혁신과 인증 지원, 컨설팅 등입니다.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됩니다. 리스트라든지 그다음 포항 TP라든지 또 포항 상공회의소라든지 그쪽하고도 또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기술 협력 부분, 특히 이제 어떤 구조 해석이나 중소기업의 인적 아니면 고기술적인 그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대상 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 컨설팅 같은 것을 지원하고 내년에 국가 사업에 공모할 때 공동으로 대치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항시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함께 포스텍 등 8개 관련 기관도 기술과 금융,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벤처 인프라는 반드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인력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고요. 포항은 지난 30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그 벤처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는 올해 17개 업체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유망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스코가 철강 제품 누적 판매 8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1972년 7월 포항제철소 1후판 공장에서 처음 철강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지 43년 만의 일입니다. 포스코는 8억 톤 판매 달성을 계기로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율을 2014년 33%에서 오는 2020년 6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청 이전 시기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경상북도가 내년 2월까지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 미비였고 각종 국제 행사와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력 집중도 고려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도청을 지난해 6월 옮기기로 했다가 올해 7월로 미뤘고 한 번 더 올해 11월로 연기했습니다. 또다시 내년 2월로 미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중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도청을 내년 2월 말까지 옮기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도청 직원들이 입주할 집이 아직 없고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내년 3월에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개교가 되기 때문에 그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해서 하고. 또 실크로드 경주 2015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 2일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개막하는 등 국제 행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다음 달부터 예산국회가 열리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모든 부서가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동부와 남부 지역의 행정 수요를 위한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인구 800만 명 이상일 경우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법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환동의 발전본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능을 역할을 하고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도청을 내년 2월 말까지 옮기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직원들은 연말까지 예정된 사업에 집중하고 이전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890억 원을 들여 동해안 일원의 등대 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포항 연암지구와 영덕 병곡항 그리고 울진 후포 등대 해양 문화공간 조성에 국비 2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울릉 행남지구와 경주 간포항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단계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2단계로 오는 2018년부터 등대 마을 8곳과 등대 명소 6곳을 선정하고 작은 등대 도서관 7곳을 조성해 체험과 휴식이 공존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른 의원에 따르면 서울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2012년부터 줄곧 80%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경북 지역의 경우 2012년 4.2%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제주도가 18%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았고 부산 8%, 강원도 7% 순이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양동마을 등을 방문합니다. 이희호 여사는 오늘 경주에 도착해 최양식 시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뒤 내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개최되는 영호남 상생문화의 날 행사와 경북 전남 공동장학기금 기탁식에 참가하고 양동마을과 설거미술관 등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어선 매매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수산행정사 A씨와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업허가가 다른 시군 또는 읍면으로 전출할 경우에 이전의 어업허가 사항에 대한 조회가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어업허가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몇 차례 타 시군, 읍면으로 전출입하는 수법으로 허가증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전산망에 접속해 어업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5매의 어업허가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로봇 도시 포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KTX 포항역에 로봇 홍보관을 마련했습니다. 홍보관에는 수중 탐사 로봇과 안내 서비스 로봇, 청소 로봇과 간호보조 로봇 등 8종의 로봇이 다음 달 19일까지 전시됩니다. 또 대합 실내 영문실 앞에서는 KTX 열차의 출발과 도착 시간에 맞춰 하루 8차례 로봇 댄스도 선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았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요즘 들어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청명한 하늘이 잠시 그 모습을 감추겠는데요. 내일은 낮 동안 구름이 다소 지나다가 저녁 6시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습도는 최대 95%까지 오르면서 다소 습한 감이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경주의 경우 아침 기온이 13도,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2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특히 명절을 앞두고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영덕, 경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늘에 구름 지나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다가 동해 남부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0분쯤 포항시 청하면 월포리 앞바다에서
9.77톤급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 선장 62살 김모 씨가 조업 중 전신마비를 일으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을 급파해 김 씨를 옮겨 태운 뒤 영일마당에서 119 차량에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김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신흥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30살 박모 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부터 모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지역 주민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해 획득한 점수를 점수 보관증으로 발급한 뒤 10%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준 혐의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